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알리와 테무에서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이 판매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네, 경기도 소비자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예. 그 결과 의심 제품은 처음에 354건이었습니다. 예. 네, 그중에 정부 차단 한라인으로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된 게 208건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남은 146건은 왜 막지를 못했을까? 그럼 이건 146개의 품목은 지금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조치 요청을 취해놨는데 네.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일단 살 수는 있는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네. 구멍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그 말씀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얼마 전에 KC 미인증 제품 예. 직구 금지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그때 뭐 여론 역풍이 엄청 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여론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외국 판매자가 한국에 A라는 제품을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정부 조치대로면은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한국으로 들여오자라는 건 좀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없던 일이 됐고. 예. 근데 지금 차단 한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또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네,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KC 미인증 제품은 안 받겠다라고 했다가 철회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럼 정부가 이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이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받은 제품을 받지 않겠다,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차단 한라인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에 노출을 안 시킨다? 예, 차단을 하겠다라고 예. 밝힌 건데요. 예. 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 그리고 테무하고 안전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네. 그 사이에 한국소비자원을 끼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식약처라던가 환경부 또 관세청 이렇게 각 정부 부처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뭐 유해물질이 나왔다라고 해서 유해성이 판정이 되면 차단 조치를 취하는 그러니까 식이고요. 알리 테무에 이제 우리 국내법 이게 저촉되는 제품이라고 통보를 하면 예. 거기서 알아서 이제 저기 노출 안 시켜주는 이런 예.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걸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또 하고 차단이 안 되면 다시 추가로 차단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예. 그거를 한국소비자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위의 제품을 발견을 한 거였고 살펴보니 이제 한라인 기준 외에도 위의 제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좀 확대하자라는 필요성이 그러면 제기가 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밝혀냈다는 146건은 이 차단 한라인에도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일부는 한라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해외 리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이제 뭐 상응하는 건데 이제 걸러지지 않았던 거고요. 예. 또 일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반입 자체를 차단한 상태인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단 한라인이라는 거는 안전을 기준으로 유해성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국내에 들여와서 검사를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아야 이걸 차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위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팔고 있는 수술용 칼, 뭐 흉기, 담배, 유사 경찰 제복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온라인 판매 금지 제품 혹은 기타 위해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한라인 기준에 해당을 하진 않지만 국내법상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뭐 협약을 맺고 이래도 결국은 구멍을 뚫리는 법이니까 예.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고요. 예. 가령 어제 필터링을 10,000개를 했다고 치더라도 오늘 다시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다 새로운 제품들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니터링 작업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가령 흉기를 사려고 한다면 흉기를 사는 사람이 뭐 흉기, 칼, 나이프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검색이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어허. 전혀 무관한 단어로 검색을 해야 제품이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우선 이번에 모니터링을 담당했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그런 물품을 찾기 위해서 던질 만한 키워드를 막 하거나 SNS 같은 데 보면은 알리에서 이런 제품 샀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문제 있는 제품인데 뭐 그냥 검색하면 안 나오고 이렇게 검색하세요라든지 이렇게 그런 나쁜 걸 찾기 위한 팁들이 SNS에 돌아다닌대요. 정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찾듯이 그렇게 하나만 찾아지면 쭉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면은 이제 잘 안 나오죠.
근데 모니터 요원들이 이건 위해성 있는 제품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가려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법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건데요. 예. 우선 이어서 그 소비자센터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모니터링 할 때 어려웠던 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고에 대한 판단이 다 부처마다 다 나눠 있는 거예요. 뭐는 무슨 법, 뭐는 무슨 법 이렇게 그 법이 다 다르잖아요. 다 법마다 그게 다 각각 번지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조 명품 가방은 상표법에 해당하고요. 네. 의약품은 약사법, 그리고 흉기는 총포 화약법 이렇게 다 다릅니다. 도대체 그럼 법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뭐 흉기나 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겠다라는 걸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데 그 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을 다 따져봐야 하는 거니 이제 인력이나 정보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모니터해서 이건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해서 하면 이제 알리와 테무에 연락을 하고 네. 조치 취해 주세요. 네. 안 취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 구멍을 뚫고 국내에 이게 이제 반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